안녕하세요. 저는 큰아이가 중3 그리고 작은아이가 7살 때 대치동으로 이사를 왔고 현재 큰아이가 대학생이 되었는데요. 저는 저희 큰아이를 대치동의 일반고에 보내기 위해서 이사를 했는데 아이가 원하는 과학고에 입학을 해서 결국엔 저희 큰아이는 대치동의 학원가만 이용을 했고요. 작은아이는 대치동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대치동의 유명 학원을 다니면서 대치동 키즈로 자라고 있어요. 가끔 언론에서 대치동 아이들은 학원을 7개씩 다니고 밤늦게까지 혹사를 당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볼 때 교육특구라 불리는 지역에서만 아이를 키워본 엄마로서 그 실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좀 왜곡된 보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저의 경험담을 통해서 사교육과 대치동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볼게요. 친한 언니. 저희 둘째는 전에 살던 동네에서 유치원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놀이터에 가서 매일 놀고 또 저와 롯데월드나 한강수영장 이런 곳들을 평일에도 갈 정도로 굉장히 활동적인 꼬마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대치동으로 이사를 왔을 때 대치동 생활이 좀 답답하고 힘들었는데요. 하지만 점차 익숙해져서 단지 안에 놀이터에서 노는 걸로 만족하게 되었고 또 찾아보니까 양재천이라든가 매봉산 이런 산책하기 좋은 곳들도 발견하게 돼서 주말마다 가곤 해요. 그리고 막상 둘째가 학교에 가니까 이제 학원도 다니게 되고 유치원 때보다는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서 대치동의 좋은 학원들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전에 살던 지역도 대치동의 인근 지역이라서 유치원 때부터 엄마들이 아이들을 라이드하면서 대치동 학원을 이용하던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요. 저는 큰아이와 둘째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유치원 때 필요한 공부는 독서와 영어 이 정도라는 걸 잘 알고 있어서 아이가 즐겁게 놀면서도 한글책과 영어책을 많이 읽도록 도와주었고 그리고 제가 이미 대치동 분위기도 잘 알고 이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 둘째의 경우는 학습적인 면에서 전혀 문제 없이 대치동에 잘 적응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당시 오후 4시 정도까지 일을 해야 되는 워킹맘이었고 그래서 일을 그만둬야 되나 고민도 했었는데 대치동은 돌봄교실 경쟁이 세지 않아서 신청만 하면 거의 100% 당첨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했더니 역시나 바로 돌봄교실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저희 아이는 그래서 1학년 때 오후 시간에는 돌봄교실에 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2학년 때부터는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고 방과 후 수업도 듣고 도서관에서 책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대치동은 모든 아이들이 사교육을 통해서 다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체능 수업 같은 경우는 방과 후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아주 많고요. 그리고 제가 일이 끝나서 아이를 데리러 가보면 저희 아이가 도서관에 남아서 책을 읽는 친구들이 꽤 있다고 말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워킹맘으로서 좀 편하게 그 시간을 잘 보낸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엄마들 모임을 많이 했는데요. 덕분에 이사를 왔지만 엄마들도 많이 사귈 수 있었고 당시 저희 반에는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맞춰서 대치동으로 막 이사 온 분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엄마들부터 또 아이가 3명 이상인 경우도 많았고 어릴 때부터 학원을 빡세게 다니던 친구들이 별로 없어서 반 분위기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치동다운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아이들과 엄마들이 함께 많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그랬는데요. 확실히 2, 3학년이 되니까 공부를 좀 하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1학년 때보다 모임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를 오려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오는 게 엄마들 관계에서는 좀 편할 것 같아요. 아이들의 경우는 수시로 전학을 오니까 아무 때나 와도 잘 사귀는 것 같고 사실 엄마들도 학급 모임이 많지 않아도 아이들이 같은 학원을 다니는 경우는 오다 가다 친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1학년이 아니라 중간에 전학을 온다고 해도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친한 언니. 보통 대치동에는 학원이 정말 많고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다양한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들 하는데요. 대치동에는 정말 잘하는 아이들에게 맞는
또 그런 아이들의 실력을 최상으로 끌어줄 수 있는 그런 학원들이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화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학원들은 진도도 빠르고 배우는 내용도 수준이 있어서 레벨 테스트도 쉽지 않고,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사교육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거나 사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어도 집에서 어느 정도 학습을 해서 공부 역량이 되는 학생들만 레벨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치동에서 유명한 초등 영어 학원을 예로 들자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미국 교과서 2점대나 3점대로 시작을 하니까 실력이 어느 정도 돼야 레벨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고 그 수업도 잘 따라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수업 시간은 다른 지역의 유명한 학원들에 비해서 길지 않아요. 일주일에 2번, 2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하고 숙제도 거의 예습 위주로 이루어지고 짧은 수업 시간에 수업도 하고 또 시험도 봐야 하니까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스스로 숙제와 시험 준비를 하면서 영어 실력이 늘더라고요. 학원을 다니긴 하지만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한 학생들이 다닐 때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학원들인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희 둘째는 낮에 돌봄 교실에 있어서 저녁 시간에 영어 학원을 다녀야 했는데, 또 다른 지역은 저학년은 낮 시간, 고학년이 늦은 시간, 이런 식으로 학원 시간이 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치동의 유명 학원에는 다니는 아이들의 수가 많다 보니까 수업이 많이 개설이 되고, 그래서 시간대별로 또 요일별로 같은 수업이 쭉 있어서 좋았고, 다른 일정이 있거나 피곤한 날은 그날은 쉬고 다른 요일에 이동 수업을 신청해서 그 시간에 가서 똑같은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이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매번 보는 시험 점수를 모두 합산해서 레벨 업다운을 시키니까 아이들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비슷한 학생들끼리 공부를 한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지금은 디베이팅 중심으로 하는 영어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참여 수업을 가끔 해서 제가 가보면 국제학교 스타일의 수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학원 중 이런 학원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프로그램이 아주 마음에 들고, 또 아이들도 리터니들이 많아서 그렇게 스피킹 중심의 자유로운 수업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치동에서는 그 유명한 초등 대상으로 하는 수학학원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 학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또 그 학원의 수업을 받으면서 좀 따라가기 어려운 친구들은 따로 과외를 하거나 아니면 그 학원의 진도보다 더 빠른 선행을 함께 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직접 보지는 못했고 또 저희 아이가 다녀보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차라리 한 곳에 수업에 집중을 하고 그 내용이 어렵다면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편이 훨씬 효과가 있다는 것을 웬만한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실력이 좋거나 진도가 더 빠른 친구들을 보고 여러 가지 불안 심리가 작용을 해서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걸 텐데, 저는 저희 둘째가 늦둥이라서 아이가 공부하는 걸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주로 지켜보는 편이고 모르는 건 선생님께 질문을 하도록 지도를 하는데, 저희 아이를 보니까 처음에는 숙제 양이 많으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험 준비도 제대로 안 해가곤 했는데 결국엔 자기 스스로 방법을 깨우쳐서 시험을 준비도 하고 또 꼼꼼히 공부를 해서 실력이 많이 늘더라고요. 그걸 제가 매번 아이가 공부하는 태도라든지 테스트 점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런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 방식을 일찍 자기 주도로 깨우친 학생들은 중학교에 가서도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대치동은 이렇게 유명한 초등 영어 수학 학원 외에 영재학교나 특목고를 준비하는 학원이라든가 또 특목고나 영재고, 과고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학원들이 또 모여 있어서 특별한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치동에는 대치동에 사는 학생들 외에 인근 지역에 사는 친구들 중에서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다 모여드는 곳인 것 같아요. 실제로 학원에 가서 아이를 기다리다 보면 대치동이 아닌 다른 동네에서 오신 어머님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요. 잠깐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큰아이가 유치원 때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목동에서 살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목동에서 폴리라는 영어 학원과 KG라는 영재교육기관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저희 큰아이는 그때 그냥 일반 유치원을 나왔고 초등학교에 가서도 집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육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가끔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누가 어느 학원을 다니고 아이들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제가 어느 정도 내공이 생겨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내 아이에 집중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첫아이라 경험도 없고 또 학원을 안 보내고 아이가 집에서 쉬엄쉬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첫째 아이를 데리고 집 앞에 KG라는 곳에 가서 영재성 테스트를 해봤는데 거의 멘사 수준에 가까운 IQ가 나와서 저는 정말 그때 저희 아이가 영재인 줄 알았어요. 친한 언니. 그래서 그때 그곳에 영재 수업을 잠시 몇 개월 받게 했는데 제가 아마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먼저 충격을 받았던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그게 벌써 10년 전인데 그 KG를 다니던 아이들은 폴리는 기본이고 수학 선행도 벌써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1학년인데 4, 5학년 걸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고 성대 경시란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목동 지역뿐만 아니라 부천, 상도동, 일산 그런 각 지역에서 나름 아이가 똘똘하다 하는 엄마들이 많이 그곳을 다니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목동인데도 목동이 아닌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많았던 거죠. 그 당시 저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수학, 영어 진도가 너무 늦었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그러면서도 학원을 보내기엔 아이가 초등 저학년인데 벌써부터 선행을 나가는 것도 싫고 또 마음에 드는 학원도 없고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요. 첫째라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그냥 학원을 보내고 아이가 좋아하면 계속 보내고 아니면 안 보내면 되는데 정말 쓸데없는 고민을 참 많이 한 거죠. 왜 그땐 마음에 드는 학원이 없었는지 결국에는 학원을 아무 데도 보내지 못했는데요. 저는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 잠실로 이사를 왔고 또 이곳으로 오니까 이번에는 엄마들이 그 옆 동네 대치동의 학원 이야기를 많이 했고 실제로 대치동에 학원을 보내는 분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큰아이가 4학년이 될 때 이제는 나도 우리 아이를 좋은 학원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큰 마음을 먹고 대치동의 유명한 수학학원과 영어학원 레벨 테스트를 보게 했는데요. 영어학원은 떨어졌고 수학학원에서는 이 아이가 우리 학원에 오면 6학년 때 KMO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시 저희 아이 말로는 영어학원의 시험, 그 라이팅 시험 주제가 Public Education System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했는데 저희 아이는 집에서 한 번도 라이팅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판타지 소설만 쉬엄쉬엄 읽던 아이라서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수학의 경우는 엄청 칭찬을 들어서 제가 레벨 테스트를 본 대치동의 학원을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대치동의 유명한 학원들은 거의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라이드를 해야 하는데 그 학원도 그래서 오래 다닐 수가 없었어요. 저희 둘째가 그때 아기여서 같이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고 그리고 저희 큰아이도 갑자기 숙제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걸 제때 빨리빨리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그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지금 같으면 혼자서 버스 타고 다니라고 하거나 숙제도 혼자서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었을 텐데 제가 저희 아이를 너무 어리게 평가를 했었던 것 같고 어차피 나중에 저희 아이가 과고를 갈 줄 알았으면 그때부터 진도를 쫙 빼면서 열심히 했더라면 아이가 과고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과고를 간 이후에도 덜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후회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첫째는 중학교 때까지 집 앞에 학원에서 수학만 선행을 조금씩 나가고 영어는 대형 브랜치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요.